예, 반갑습니다. 예,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오늘은 명리 기초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는 날인데요. 사실은 이제, 타이틀이 기초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기본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명리 공부의 어떤 기준점, 방점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렇게 접해서 쭉 진행을 해 나가는데, 처음에 보면 이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그쵸? 이런 방법론이라든지 매칭, 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막막하실 수가 있는데, 여튼, 기본 토대가 되고 이렇게 초석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과정을 이렇게 같이 하고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국 이렇게 공부를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이 있죠, 힘. 내 스스로 뭔가 이렇게 더 다져나가고 넓혀나가고 깊이를 더해나가고 이런 거는 결국 내 몫인 거거든요. 물론 명리를 공부하는 목적이 내가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귀결점은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진짜 어떤 전문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인생의 어떤 중년의 시기나 일정한 시기가 돼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알아보고 싶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아니면 이것저것 다른 쪽에 어떤 학문이나 이런 거 하듯이 교양이나 이렇게 마음 공부하듯이 이렇게 한번 어프로치 해보고 싶다는 다양한 의도나 목적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명리는 거기에 대한 만족이나 충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얻어갈 수가 있죠.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렇게 명리의 문을 한번 이렇게 열고 들어간다. 그래서 약간 좀 오픈 마인드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같이 좀 편안하게 첫 시간은 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명리 이렇게 학자를 쓰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학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이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추구해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태도, 지향점, 이건 이제 명리학적인 방식이라고 보면. 이 명리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효용성 중에서 추론을 한다든지 기륭화법을 예측을 한다든지 그렇죠? 조금 더 이렇게 기능적인 효용적인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건 이제 술의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둘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전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예전이라고 하는 제가 한 30년 반세기 전 정도입니다. 사회 기류나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명리학의 주류들이 이런 술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술적인 부분들이. 근데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또 이렇게 학문의 교류가 영역 간에 이렇게 넘나들고 확대되고 확장되고 이러면서 명리 쪽에 이제 다른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붙었죠. 이를테면 이렇게 심리도 붙고, 본래 고유 영역에다가, 심리를 가지고도 많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를 들어 심리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로부터 비롯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갑자라고 한 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갑자는 어떠한 속성이나
특징이나 특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갑자에서부터 이렇게 그 개해까지 60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60갑자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나는 우리가 흔히 뭐 어렸을 때나 요즘에 뭐 MBTI나 뭐 예전에 혈액형이나 애니어그램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렇게 어떤 성격, 뭐 그렇죠? 기질 이런 거를 파악을 했듯이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명리에서는 그걸 60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의 모습이 다르고 개의 모습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로 딱 놓이면 특히 내가 일주가 태어난 날이 이렇게 갑자로 놓이면 뭔가 60갑자 천간의 처음이죠, 그렇죠? 첫 시작이니까 뭔가 열어가려고 하는 개창에 시작하려고 하는 그리고 봄을 그렇죠? 봄의 시작이고 여름의 도움닫기의 전점이니까 미래를 지향하고 희망적이고 이렇게 새로운 개창을 해나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목이 이렇게 쭉 성장하고 이렇게 올라가듯이 근데 성장의 방향성이 밑에서 위로 그러니까 이런 수직 운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올라가서 솟구치려고 하는 거는 드러나려고 하는 거고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고 앞서려고 하는 거고 이런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에너지들이 이렇게 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간도 갑에서부터 10글자의 처음이고 지지도 12글자의 처음이고 60개 세트의 처음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기질들 성향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뭔가에 새로운 걸 시도하거나 새로운 걸 시작하거나 근데 그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자라고 하는 수의 모습 그리고 자라고 하는 어떤 유동성의 모습 그리고 이 자에 이렇게 생을 받는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이 자라고 하는 거는 지지에게 이건 아직 여기까지 공부를 안 하셨지만 지지의 흐름에서 보면 해에서 넘어온 거니까 그렇죠? 이 안에는 해의 모습하고 또 자수의 본래의 모습인 개수 이런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런 에너지들이 들어있어서 나를 생하는 모습. 그러면 갑이 자의 근거로 해서 갑이 어떤 지향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갑이 나가려면 여러 가지 나갈 수 있고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수라고 하는 생의 의지를 하고 나를 생하는 거는 이거는 자격이고 공부고 학문이고 정신이고 모친의 도움이고 이런 거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 갑목이 자라고 하는 성향을 있으면 뭔가 사유하는 능력 그리고 안정되게 어떤 주변의 도움이나 이런 후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니까 뭔가 어디 치우치거나 이렇게 편파된 이런 에너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한 원래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듯이 그러한 좀 천진난만한 이런 것도 좀 있겠구나.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큰 나무의 모습인데 안에는 좀 이렇게 순수하고 철모르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변덕도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지지에서 자수도 새로운 걸 열어가니까 하늘 땅이 다 새로운 거를 열어가니까 뭔가 새로움의 시작점 새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로부터의 단절이겠죠. 개수까지 이렇게 하나의 이런 마무리를 딱 끝내고 새로 시작을 하니까 만약에 이 갑자로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과거와의 단절, 새로움의 시작, 새로운 사상의 출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갑자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뭔가 심리로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심리로도.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또 이거를 이제 어떤 인문의 분야, 인문으로도 어프로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명리의 기본적인 코어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결국 그 인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어떤 소양이나 교양이나 기본 그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보편적인 인식이나 인지 가치를 추구하는 토대가 되는 기저학문 체계거든요.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갖춰 나갈 수 있는,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그 계기가 결국은 이렇게 이제 명리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외에도 뭐 이게 명리를 가지고 이렇게 영성으로도 이렇게 미션으로도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불가나 인도 쪽에서 얘기하는 까르마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을 명리에서도 뭔가 이렇게 찾아보고 연결해보고 이러려고 하는 시도들,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명리를 이렇게 조망을 합니다. 요즘에 와서는 그게 불과 이제 시류가 제가 느끼기엔 한 20여 년, 20에서 한 25년 정도 이런 형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중심에서 중심이라는 거는 이 술이라는 건 그쵸. 이게 명리가 점쟁인가? 아니 무당인가? 무당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거를 예전에는 조차도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점 보는 건지, 사주라고 하는 게 명리학이라는 것이. 근데 최소한 요즘은 제가 이렇게 쭉 그 흐름을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좀 분별을 하시고, 그만큼 이제 전반적인 사회적인 명리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바뀌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륭화법을, 미래를 예측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술의 개념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영역으로 뭔가 이렇게 확장되고 확대됐다라고 하더라도 명리의 본질이 그 추구하는 바가 퇴색되거나 이렇게 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거는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 균형점이에요. 이게 너무 이렇게 그 의미 추구의 학적으로만 이렇게 흘러도 그렇죠. 명리 본연에 명리가 수천 년 동안에 학문 체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고 또 아무리 무슨 인공지능이나 이런 초과학 시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초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삶을 다루는 거거든. 인간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지금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 개개인이나 그 한 가정이나 그 사람이 당면하고 있는 인생이나 이런 것들을 한 세기가 지나든 몇 세기가 지나든 인간이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본질적인 문제는 저는 사라지거나 퇴락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고 봐요. 과거 시절에 우리들이 살면서 느꼈던 인간의 본질적인 이런 해결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 지금도 겪고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과연 이런 희노애락이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희노애락이 없었느냐? 있었겠죠. 지금도 그런 희노애락의 파고에 휩쓸리고 있는 거고, 앞으로 후생들도, 앞으로 이어지는 인류들도 그런 본질적인 의미는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도 뭔가의 단초나 실말이나 연결적인 매개를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에 다양한 학문 체계들, 다양한 분야나 영역이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명리라고 하는 분야도, 영역도 훌륭하게 그런 부분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서 이 명리에 입문을 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 그런 부분을 체득을 해나가거나, 아니면 인연이 있어서, 그렇죠? 내가 그룹이 되거나 어떤 어느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신다거나, 그것 또한 어떤 명리의 이런 스텝들을, 단계들을 내가 이렇게 열어나가는, 밟아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명을 이제 저는 이걸 즐겼습니다.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한 일자는 꼭 한 번은, 필연적으로, 이거는 두드릴 고자예요. 두드릴 고자. 뭔가 신문고 이렇게 두드리듯이 내가 애달은 거 있고,
뭔가 원통하다고 하면 좀 그러지만, 뭔가 이렇게 맺힌 거 있고, 풀리지 않은 거 있고, 궁금한 거 있고, 이런 부분을, 뭔가 내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지. 예. 물론 이 명을, 그, 육아에서는, 천명에도 연결하고, 천명지 위성, 그, 솔성지 위도, 수도지 위교, 해가지고, 이거를 그 성리학적인 측면까지도 이렇게 승화를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목숨명, 이 어떤 인간의 신체, 육신과 정신의 총괄적인, 통합적인 명칭, 이러한 부분들의 이치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탐구에 들어가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리를 접하는 거를 목적성을 의미를 무엇으로 갖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개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얻어가고 담아가고 이렇게 취해갈 수 있는 것들은 다 다를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러한 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런 술적인 측면으로 동해안삼국, 한중일 동해안삼국에서 특히나 이렇게 부흥되고 활성화되어 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명맥을 이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명리학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아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추명학,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밀추자 써가지고 추론한다 해서 추명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국에서는 산명학이라고 해서 똑같이 명을 계산한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명칭들이 조금씩은 다른데 어쨌든 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갑자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런 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공부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의 우리는 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 그러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어떤 조짐, 기미, 징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흔히 뭔가가 이렇게 벌어지면 우리의 오감에 이렇게 포착이 되고 느껴지면 그거는 내가 체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돈 들어온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유로 이렇게 실체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이거 이면에는 뭔가의 완전히 무는 아니지만 이거를 형상화된 어떤 흔히 이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안에 있는 구성 분자들의 결합력이 아주 촘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해체가 되고 분자 운동들이 활성화가 되고 연결고리들이 이렇게 성기게 되거나 이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기화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화된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그냥 만약에 H2O를 보자. H2O를 보면 우리가 흔히 이거를 물의 분자 기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 이거를 구조로 풀어보면 H2O가 되고 그냥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는 거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물이 상황 변화나 형태 변화를 갖는단 말이에요. 주변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냥 물이 있을 때는 액체의 상태로 있다가, 그렇죠? 액체의 상태로 있다가 이게 더 응결되고 응고되면
그 내용이 변하죠, 그렇죠? 형태가 변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체로, 그렇죠? 그렇지만 그 본질은 H2O라고 하는 구성의 그 본질은 어때요? 바뀌거나 변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 고체나 액체는 유형의 형태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뭔가의 또 다른 외적인 요인이나 뭔가의 변화되는 요인이 이렇게 가세가 되면, 자극이 되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열이다라고 하는, 그죠? 분자 운동을 더 활발하게 활성화시키는 뭔가의 자극이 들어가면 이거는 어때요? 분자 운동이 더 성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형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 액체에서 고체도 분명히 형의 변환이 일어나죠. 이렇게 보이는 거에서 보이는 걸로, 그죠? 근데 여기에서 벌어지는 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화된다라고 하는 기체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치적으로는 알죠. 아는데 뭔가 이렇게 보이는 형태에서는 우리 오감의 영역 내에서는 이렇게 경계 밖으로 어때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체가 우리한테 체감이나 감지가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무화되거나 없어지거나 존재가 그쵸? 완전히 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물리학이나 이런 어떤 분자 구조의 이런 그냥 기본적인 어떤 상식에 의해서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인생이나 이런 변화의 모습이나 자연의 현상들이 이렇게 유무형의 상황의 어떤 중간적인 형태, 유형도 아니고 무형도 아닌 형태, 이런 걸 우리는 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상. 근데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제갈량의 계자서에도 보면, 그러니까 자식을 경계하는 이런 글에도 보면 그 영정치원, 무단박 무명지, 무영정 무치원, 그래 단박명지, 영정치원을 얘기를 해요. 마음이, 심리가, 내면이 담백하고 청정하고 이래야 명치, 이게 지혜가 원래 본질, 사물의 본질을 내가 잘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성현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세상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흔히 말하는 또 영감이 발달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일반인보다도 어때요? 이렇게 그 perception, inspiration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예언도 하고 뭐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느껴지지 않는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뭔가 자연에 대한 변화, 변동을 느끼는 그런 영장이나 능력은 하다못해 쥐나 박쥐나 개구리나 뭐 이런 저기보다도 못해요. 못하다고. 머리 쓰고 이렇게 잔머리 쓰는 능력이 뛰어나서 만물의 영장이나 이런 지배구조의 어떤 탑 랭커가 된 거지. 생존 본능으로 친다랑 밀림에 딱 떨어뜨려 놓고 살아가게끔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존재들보다도 경쟁력은 약할 수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뭔가 상의 형태인데, 이러한 상의 모습을 많은 범부 중생들, 장사미사, 필부들은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보통의 영감, 보통의 지적인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뭔가 그거를 알 수 있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 툴,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성현들, 성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학문 체계에 뭔가를 이렇게 집대성을 하는 거지. 이를테면. 그쵸?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게 어떤 유형도 아니고 무형도 아닌, 그렇다고 아예 없는 자리에서 뭐가 생판 없는 데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기는 한데, 있는데 일반적으로 캐치가 안 되는 것들을
이거를 그래서 흔히